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입니다. EBS 수트 현대소설의 두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 짧으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씨였으나 시내의 풍경은 이제 대모대와 군경의 대치로 인한 긴장된 분위기죠. 우리가 전혀 낯선 도시에 막 닿았을 적에 받은 서먹서먹한 인상을 혁명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낯선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건 4.19 혁명, 4.19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 의거에 대한 뭘까 사실에 대한 기록이죠. 리얼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소설입니다.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 있었다. 군인들은 거리마다 도열해 서 있었으며 곳곳에 바리케이트 이제 데모대에 가해졌던 억압적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죠. 바리케이트 뭔지 알죠? 이렇게 차 못 다니게 해놓는 거. 쳐 있었다. 불타버린 건물들, 탄은이 남아있는 포도의 이제 도로죠, 도로. 그래서 혁명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게 느껴졌다. 예, 약간 비극적이죠. 현실은 부정적이나 아주 태양은 밝게 빛남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 서로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비상시의 사람들답게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불의한 현실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감정 상태죠.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히 지어 보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계엄사 포고문이 붙어 있었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이죠. 다 데모대에 가졌던 억압적 분위기. 노 대통령은 늙은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노 대통령의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다. 집총한 군인들, 이제 총기를 찬 군인들이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 대열을 지어 데모라도 벌일까 봐 경계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며 우울하게 불의한 현실에 대한 민중의 감정 상태죠.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태양은 직접 도시의 상공에 접근해 왔으며 바람은 더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도심지대를 벗어났다. 이제 데모대와 군경의 대치로 긴장감 느끼는 공간이죠. 시내 풍경. 우리는 중량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서울을 벗어났다. 우리는 망우리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진짜 공동묘지죠. 시내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성숙한 봄 한가운데로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혼백이 닥치닥치 붙어 있었다. 죽음은 다만 강물성의 의미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슬픔, 비극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의 한 상태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 생로병사처의 원인처럼 죽음이 갖는 비극적인 의미를 실감하지 못한 거죠. 뭐 너무 많이 죽기도 했으니까 부정선거와 오래된 민주주의 규탄하다 죽어버린 21살의 청년의 시체가 혁명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소재죠. 그 가운데 있으리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평길이 이제 이 함께 저녁에 친구 이름입니다. 친구 이름이죠. 무덤을 찾아내느라 애를 먹었다. 1시간 이상 헤매서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평길이의 무덤은 설사 그것이 평길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평길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죽어버린 친구가 결국 그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종달새 소리를 들었으며 소나무 사이에 거쳐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트는 잡초를 보았으며 뜨거운 태양의 냄새를 풍기는 소주를 핥았다. 이윽고 우리는 사자에게 허리를 굽혀 친구죠. 평길이 절한 뒤 그것을 떠났다. 먼 지방으로부터 서울 향해 다가오는 시외버스는
어, 그런데 만원이 되어 있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부정한 권력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버스 타고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계엄령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속으로 끼어들어 가려고 하는 버스의 느릿느릿한 속도에도 우리는 그러한 계엄령을 잊어먹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사자로부터 멀어져 가서 그 사자와 사자를 사자되게끔 죽은 자죠. 하는 만든 도시의 생명 속에 끼어들고 있는 것이다. 평길이의 무덤에서 죽음과의 긴장을 실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중략된 부분. 정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모인 데모대는 어느 순간 정치 깡패인 이마수가 운영하는 극장으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평화극장을 향하여 데모대가 끼어있는 나는 그들과 함께 극장으로 들어간다. 극장에 들어간 데모대는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극장의 기물을 부수기 시작한다. 그때 나 또한 무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제 내가 이제 이 평화극장을 간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이죠. 이미 막이면 스크린 산산조각 찢겨져 있었으며 무대의 마룻바닥이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나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서 있었다. 수많은 관객을 매혹시키던 아름다운 배우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연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때 내 눈에 비춰진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 민주 뭐 자유 이런 걸 외쳤던 사람들도 폭력적이 됐다는 거죠. 그죠? 공동 무의식에서 비롯된 군중의 폭력적인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둠과 밝음의 경계에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보다 밝은 쪽이 더욱 광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아래층이고 이층이고 할 것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마치 원시인들과도 같이 군중 행동이 이상적이보다는 본능적이죠. 고함을 지르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여기저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곳에서 마치 이 세계가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를 피우며 연기가 퍼져가고 있었다.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겹쳐 올라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군중의 강기 어린 폭력이죠. 무조건 만세를 부르며 절규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점점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를 맡고 있었다. 극장에서 이제 광기를 드러내는 데모데의 모습이죠.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막연히 느끼는 그런 방심 상태일지도 모른다. 데모 안쪽에 잠재되어 있는 공동 무의식이죠.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로 는 해방 상태, 폭력적이죠. 이런 본능이야말로 체류탄을 맞으면서도 애써 진행시켜갖고 대열을 만들어갔던 데모의 다른 한쪽 면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데모의 바깥쪽에서는 법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 신화적인 것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나 데모의 그 안쪽에는 이런 도치, 공동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도덕, 종교, 뭐 신화 얘기하지만 인간의 내면 안에 이런 폭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을 속박시켰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구차한 사회생활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 이승만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사회 모순이죠. 오류와 부정부패, 대한 울분을 훌훌 떨고 버리고서 하나의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만간 극장을 몽땅 태우고 말 것이다. 여기저기 어느덧 불길은 심상치 않은 세력가 번져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흥분은 더욱 가세되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여기서 다 이제 군인이 온다는 다 도망가는데 극장에 가만히 누워서 자다가 새벽에 조용히 빠져나오죠. 예. 자, 이게 무너진 극장 전체에는 국가를 하나의 극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나 그런 무너뜨리는 사람도 민주자유를 얘기하지만 광기에 있다라는 거. 인간의 본능적인 것도 고발하고 있죠. 자, 사실주의 현실 비판 소설이죠. 4.19 혁명 직후 1인칭 주인공 시점. 4.19 혁명이 진정한 의미가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합리한 권력의 억압부터 해방, 4.19 혁명 자체를 상징하며 절반의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극장은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해 사용된 도구를 의미한다. 자, 예술적 형상은 다소 떨어지지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리얼리즘 문화로서 의미를 지녔다. 그죠? 리얼리티가 있다. 학생과 교수 등 지식인의 관념론
적인 혁명이 아니라 보통 소시민들에 의한 실천적 혁명을 구체화된 작품이다. 문화재 극장 이승만 정권의 붕괴 직전 4월 25일에 일어난 사건과 이 사건에 관련된 나의 생각을 회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인공인 나는 대학생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젊은 이들은 낮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의 살벌한 분위기를 둘러보고 밤에는 술집에 모여 민주주의와 자유와 행복과 후진국의 부패에 대해 이야기한다. 술을 마시던 나와 친구들은 이승만 정권의 부패를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공간인 평화극장을 부수러 가는 인파에 동참하게 되지만 나는 성남 군중들과는 객관화하여 그들의 행동을 바라본다. 군중들은 극장 기물을 부수고 스크린을 찢으며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로 해방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파괴는 한편으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곧 시위대의 무질서와 강기 수준을 몰고 간다. 그것은 결코 혁명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나는 군중들의 행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다소 냉정한 시선을 보게 된다. 이런 인식이 바로 소설의 결말,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낳게 하였다. 네. 그래서 공간적 분위기, 시내. 시내는 데모대와 군경의 대치로 인한 긴장감. 공동묘지는 전혀 비극적 현실이 느껴지지 않죠. 대단히 역설적이죠. 데모 군중의 이중적 심리. 데모 바깥은 법률, 도덕, 종교, 신화적인데 안쪽에서 뭐예요? 공동무시, 원시, 본능, 무질서죠. 자, 그래서 4.19 혁명의 배경과 반영, 원인,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3.15 부정선거, 부정한 권력과 맞선 민중의 저항과 자, 궁격의 진행, 수많은 선량한 민중이 희생되었다 이런 얘기죠. 줄거리는 뭐 앞에 했던 게 그대로입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안에 서술자 자신을 관찰하고 서술. 1인칭 중인 거 맞죠? 동그라미. 60년대 독재 정권 시절을 시대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오케이.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시간의 인과관계 부각했던 아니죠? X 역순행적은 아닙니다. 어, 자, 그쵸? 네, 순서대로 갔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 양상,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5번. 나는 자신의 삶을 성찰적 자세로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 자, X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얘기죠. 시내 풍경은 평소 다른 긴장된 분위기를 띈 모습이다. 그쵸? 동그라미. 나의 친구 평일에 데모에 참여하다 죽음을 맞게 되었다. 동그라미. 우리는 서울 공동묘지 평일의 무덤이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X. 그러니까 뭐냐면 어딘지 잘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잘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나가 극장에 갔을 때 극장이 이미 엉망으로 망가진 상태이다. 예, 그렇죠. 예, 완전 찍혀지고 나는 데모 이면에 본능적 무질서가 잠재 있음을 깨달았다. 맞죠? 예. 그다음에 나는 사람들의 비상행동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참고 있었어요. 그대로 보고 속으로 내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X. 나는 데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결한 폭력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아닙니다. 이런 것도 비판하고 있죠. X. 사람들이 극장을 부순 것은 극장의 주인의 정치 깡패인 게 맞죠? 이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부정부패 규탄한 폭력을 행사했다. 맞죠? 나는 사람들 무질서한 모습의 데모에 대해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그쵸?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그죠? 얘기했죠. 자, 16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기억이 나. 여기 쓰는 공동묘지. 이건 시내와 공동묘지네. 그죠? 시내와 공동묘지. 음, 시내와 공동묘지. 기획은 인물 사이의 대립을 참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고, 이런 인물 사이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뭐 해소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여기서는 뭐 인물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뭐죠? 국가 권력이 공동체의 권력이 된 얘기죠. 이게 현실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이 지배한 공간이고 폭력적인 저항인데 무관심 무기력은 아니죠.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회의 현실에 대해 주는 긴장감, 그죠? 사회적 현실 어때요? 데모와 이제 군경과 데모하고 있는 모습.
너는 사회 현실에서 비롯된 긴장감을 느끼기 어려운 거 맞죠? 그래서 기억관이 3번입니다. 그다음 17번. 자, 문맥상 가가 의미하는 바를 A에서 찾아 다섯 얻으시오. 문맥상 가가 의미하는 A가 이거고요. 가는 어, 가. 가가 어디 있어? 가가 뭘까? 가가 어딘지 없는데 A만 볼까요? A만 보면 이게 가인가 보다. 이게. 자, A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의 무의식 이런 것들도 노출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가에 대한 얘기를 써보면 자, 원시적이고 그죠? 사람들이 원시적이고 그다음에 본능적인 무질서 무질서애로의 해방 어, 상태 에, 즉, 즉 막연히 느끼는 해방 상태 어, 어떤 해방 상태죠. 해방 상태인데 그런 방심 상태죠. 방심의 상태, 에,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음, 것 등도 가능하다. 자, 여기는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의 해방 상태. 요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 애로의 해방 상태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A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죠. 이런 지금 무질서한 상태. 즉,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의 해방 상태를 얘기하는데 공동 무의식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8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2년에 걸친 이승만 장기 집권의 권력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사회 모순을 낳게 되었다. 불의한 현실을 자각한 민중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3.15 부정선거였다. 4.19 혁명은 이러한 배경 속에 촉발된 사건이었다. 민중들은 마침내 부정한 권력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했으며 군경들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 수많은 선량한 민중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예. 이 바리케이트 계엄사 포고문 그죠. 데모하는 시민 억압적 분위기 보여주고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우울하게 불행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감정 상태. 탄은 남아있는 포도, 21살짜리 청년 시체는 4.19 혁명에 가진 비극적 단면을 보여주는 거 맞죠?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체류탄을 맞으면서 군경의 무력 진압에 맞서 민중들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겠군. 그러니까 여기 4번에 이제 이런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은 어,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극장 안의 사람을 보여주는 광기 어린 난동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 그 표현이지 무력 진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요
이제 고전 소설은 요 제목하고 요 본문 내용이 주제가 뭔지 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음, 내일 내일은 저기 애들이 있구나.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까지. 수고했어.